네, 이강민의 잡지사 4월호 14번째 페이지. 잡지사의 로얄 젤리, 잡지사의 프로폴리스, 잡지사의 사양벌꿀, 꿀잼 관장님, 이정모 전 국립과천 과학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꿀벌보다는 벌꿀을 좋아하는 이정모입니다. 아하, 허니를 좋아하신다. 제가 그 잡다한 생물사전 첫 시간에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곤충 바퀴벌레를 다뤘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반대로 저희가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곤충이지 싶은 꿀벌 이야기를 부탁드렸거든요. 저는 일단 꿀이라는 글자만 봐도 약간 기분이 좋아집니다. 꿀맛이 나죠. 꿀맛, 꿀성대, 꿀잼, 예. 뭐 많잖아요. 이것도 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꿀벌에 대한 또 막연한 환상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벌집의 육각형. 네. 이거 어떻게 벌이 그걸 그냥 그 똑똑하게 했을까 하잖아요. 작품입니다. 예. 근데 벌이 그렇게 똑똑할 리는 없잖아요. 근데 벌이 예. 벌집을 동그랗게 지어 원으로. 예. 원으로 지으면 그 구조가 저절로 물리학적으로 육각형으로 변합니다. 아, 원래는 동그라미예요. 네, 동그랗게 지면 부드럽거나 좀 천만 만들면 네.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육각형이 되는 거지. 아하. 꿀벌들이 다 그 계산을 해가지고 육각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 이게 되게 판타지가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예, 어쨌든 자, 오늘도 좀 꿀처럼 달달한 30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요즘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도. 요새 꿀벌들이 꿀 빨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양봉 농가에서 월동 꿀벌들이 집단으로 실종되고 있다는데, 충남 천안에서는 실종률이 77.5%, 전남 나주에서 72.4%, 전국적으로도 평균 50% 가까이. 올 한 해 사라진 꿀벌만 131억 마리에 달한다고 하네요. 아, 이건 심각한데요. 엄청나죠.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새로운 일은 아니고요. 예. 작년에도 한 50억 마리가 사라졌어요. 어. 그 전에도 수십억 마리 사라지고. 네. 근데 우리도 수십억까지는 다 참는데 이게 100억이 넘었다. 아. 131억이 됐다. 전 세계 인구가 기껏해야 78억인데 그렇죠, 예. 1인당 2마리씩 잃어버린 거야. 확 와닿네요. 이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충격이 됐죠.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건 이제는 뭐 사람들이 얘기해 살충제, 응애, 기후 변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이렇게 갑자기 변한다는 건 기후 변화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원래 좀 벌 사다가 좀 키우잖아요. 네. 벌값이 너무나 비싸졌어요. 금벌이래요. 예, 작년보다 한 2배쯤 되니까 그 양봉업자들도 되게 힘들어졌죠. 고생이 이만저만이 네. 아닙니다. 근데 예, 사실 제일 고생은 원래 꿀벌이죠. 꿀벌이 꿀 한 티스푼, 우리 꿀 딱 차에다 한 티스푼 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한 티스푼을 모으려면 네. 꿀벌 12마리가 평생을 꿀을 모아야 딱 한 스푼이 되는 거예요. 아, 저도 먹거든요. 목에 좋다 그래서 그 네. 마누카꿀인가 그거 먹는데. 네, 딱 먹을 때마다 꿀 한 마리가 12년. 이걸 그렇게 못 사니까 네. 12마리가 평생 1년을 살아가지고 모은 게 이만큼이구나. 예. 12마리 딱 먹으면 되는 거죠. 아, 그거 흘리면 무조건 주워 먹어야겠네요. 그래야죠. 예. 네. 근데 아까 응애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응애가 이름은 되게 앙증맞고 귀여운데 꿀벌 감소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랍니다. 얘네 뭐 하는 애들이에요, 응애가? 잠깐만요. 응애. 약간 응애. 뭐 진드기 같은 거라고 들었는데. 농사진 분들이 잘 아시더라고요. 예. 진딧물만큼이나 농사에 해를 끼친 동물입니다. 다리가 8개예요. 8개. 8개. 그럼 뭐가 생각나십니까? 다리가 8개다. 아, 뭐가 8개지? 지네는 아니고. 거미? 거미. 아, 맞습니다. 거미. 거미. 예, 예. 이것도 다리가 10개야. 그만. 예. 거미와 그렇군요. 가까운 친구구나. 공식이군요.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드기랑 비슷하게 생겨서 작은 진드기라고도 불러요. 보통 사람 보면 이게 진드기인지 작은 진드기인지 모르죠.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특히 꿀벌 응애라는 게 있어요. 꿀벌 응애. 응애 가운데 크기가 한 1mm 정도입니다. 예. 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것들이 꿀벌에 기생해서 책을 빨아먹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꿀벌이 그러니까 책을 빨린 거 어떻게? 꿀벌이 체중에 줄죠. 네. 체중에 줄고 이제 불구가 돼요. 아. 그리고 이 또 빨아먹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또 넣어요. 바이러스를 퍼뜨립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살충제도 이제는 응애만큼이나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살충제를 뿌려도 그건 그거대로 또 안 좋기 안 좋고. 때문에.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기후 변화인데 네. 그러니까 기후가 변해요. 근데 곤충들 빨리 적응하면 좋은데 네. 너무 기후가 빨리 변하니까 네. 적응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보세요. 계절 얼마나 변했냐면 겨울에 예전에는 11월 달에 시작했어요. 11월 말에. 네. 11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석탄 나눠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죠. 연탄. 예, 이제 12월 달에 시작합니다. 네. 3월에 시작하던 봄이
2월에 시작하죠. 네. 3월 2일 날 입학할 때 얼마나 추웠어요. 맞아요. 6월에 시작하던 여름이 5월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식물과 곤충이 이러니까요 자기 리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리듬들이 잃어버리지. 응애도 뭐 기생이지. 거기다 사람들은 뭐 도와주지도 않고 또 살충제 뿌리지. 네. 그래서 힘듭니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 와중에 12마리가 평생 저의 하루 아침을 위해서 예. 혹사를 하고 있군요. 정말 고맙고 미안한 꿀벌입니다. 유엔에서 말이죠. 이런 추세로 가다간 2035년에 꿀벌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내놨는데요. 뭐 아인슈타인이 뭐 그런 말 했다고도 하는데 꿀벌이 사라지면 사람도 못 삽니까? 어떻게 될까요? 꿀벌이 사라진다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꿀벌이 사라지면 네. 당연히 사람은 못 살겠죠. 그래요? 왜냐하면 네. 그 많은 식물의 수분을 작물 수분을 못 하니까. 수분을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야생식물보다 사실은 작물 식물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주요 작물의 네. 가운데 70%를 네. 꿀벌이 수분시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중에 70%를? 네. 그러니까 식물 중에 70%는 예. 꿀벌이 수분시키거든요. 예. 그러니까 꿀벌이 사라지면 식량이 문제라는 건 이제 괜한 소리가 아니죠. 그러네요. 우리나라도 특히 작년에 예. 딸기와 수박 농가들이 엄청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 50억 마리 사라졌더니. 예. 근데 꿀벌과 식량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는 4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는 아인슈타인의 경고입니다. 네. 참 좋은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누군가 라디오 나왔죠. 누가 예. 라디오 나왔는데 자기 막 얘기해요. 예. 내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잖아요. 예, 예. 오늘도 비슷할 거예요. 이정모 이야기하면 잘 안 믿어. 근데 갑자기 최재천 쌤이 얘기했다고만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그러세요? 사람도 자기가 이야기 안 믿으니까 예. 이거 아인슈타인 말씀이야.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거 아인슈타인 말씀이라니까요 하는 거죠. 우리나라뿐일 수도 있나요? 그 네? 유포자가? 아니죠. 미국에서 나온 미국에서도 얘기인데. 쓰는 말이군요. 미국에서 나온 얘기인데 예, 예. 아인슈타인이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서. 아인슈타인이 했든 안 했든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는 정말로 위험하죠. 예. 저희 잡지사에서는 최재천 선생님보단 이정무 관장님이죠. 예, 알아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최재준 교수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요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꿀벌들 몸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과일 농가에서는 고육지책으로 호박벌로 불리는 뒤형벌을 대신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예. 뒤형벌은 어떤 벌이죠? 그러니까 뒤형벌도 이제 꿀벌과 안에 들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뒤형벌도 보면 꿀벌은 꿀벌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벌은 꿀벌이 아니고 네. 좀 다르게 좀 통통하게 생겼어요. 그래요? 예, 꿀벌처럼 여왕벌, 일벌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 뒤형벌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영어로 먼벌비라고 하면 다 범블비. 떠올리세요. 예. 그죠? 약간 예. 통통하게 맞아요. 봤을 그 만화에 마주 심슨에도 나오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먼벌비가 그 뒤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일 잘하던 우리나라 꿀벌이 막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뒤형벌을 사다가 꽃가루 수분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네도 그만큼 해줍니까? 해줍니다. 그러니까 과수원이나 비닐하우스에 뭐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키울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놔두지만 하다가 좀 뭐 가져. 걔네들은 또 설탕물을 놔두잖아요. 설탕물을 놔두면 설탕물 좋아요. 그러니까 설탕물 와서 계속 먹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다니고. 근데 설탕물을 너무 많이 주고 놔두면 또 치우면 얘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무의 그 꽃에 가서 수분을 시키죠. 또 아주 멀리 가버리면 안 되니까 다시 설탕물 놔두고 다시 모아두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얘네들은 전어 냄새 풍겨서 며느리 불러오듯이. 그렇죠. 예. 근데 꿀벌을 키우면 꿀을 얻잖아요. 근데 뒤형벌이나 호박벌은 꿀을 얻진 않습니다. 그냥 수분만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식물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되지만 편집장님이 아침에 차를 마시는데 별로 도움이 되는 친구는 아닙니다. 양봉과는 좀 관련이 없는 친구입니다. 얘네들도 꿀을 만들면 뭐 꿀벌 없어지는 걸 우리가 왜 걱정하겠어요. 뒤형벌 하면 되지. 어쨌든 고맙긴 고맙습니다. 뒤형벌도. 많이 고맙죠. 그리고 신기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꿀벌이 곤충이 아닌 가축으로 분류가 된다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축산업에서 다루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축산업이 다르니까 왜 곤충을 다루는 기관들은 저 환경부 이런 데잖아요. 거기는 이제 그걸 생물 자체를 지키려고 하는 거고 우리 양봉은 벌을 길러서 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벌을 막 키우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벌이 부산물, 꿀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산업. 우리 식량을 위한 사업입니다. 양봉도 축산업이군요. 네, 축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뭐 양봉 정책의 주인공은 꿀벌이 아니라 꿀이죠.
꿀이죠. 예. 그러니까 꿀벌보다 우리가 먹는 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꿀에 초점을 맞춘다면 네. 식물과 연계한 다양한 정책을 펼 텐데 아니 꿀이 아니라 꿀이 아니라 꿀벌이 아니라 꿀에만 맞추니까 네. 그러니까 축산의 한 분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는 이거 생태적인 차원에서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간단하지 않은 게 그걸 갑자기 이런 것을 환경부가 해야 되나? 그 환경부가 우리가 꿀까지 책임져야 돼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좀 이렇게 꿀벌에도 포커스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심지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꿀벌이 어류로 분류된다고? 이건 선 넘은 거 아닙니까? 이것도 뭐냐면 어류? 그러니까 누군가 예. 이제 꿀벌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뭐 꿀벌청 이런 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거 하나 갖고 아.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를 관리하는 그 기관에다가 네. 당신들이 꿀벌도 하시오 아하. 하다 보니까 거기는 우리는 뭐 어류와 다루는데 꿀벌도 거기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꼭 꿀벌을 어류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예. 관리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꿀벌을 피쉬라고 배우는 건 아니고 그쵸. 그냥 맡아줄 데가 없어서 예. 어류 담당하는 데다가 끼워 넣었다. 고마운 친구들인데 이렇게 홀대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꿀벌청 나중에 기대해 보고요. 좀 역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관장님, 인류가 꿀벌을 이제 인류를 위해서 좀 활용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그러니까 수렵 채집을 하던 시절부터 꿀을 먹었겠죠. 그죠? 보이니까. 그렇죠. 보이니까 다른 동물들이 그 막 꿀 훔쳐 먹는 거, 막 그 쏘이면서도 열심히 먹는 걸 봤어요. 예. 곰들이 이런 것들을 오소리에 야 쟤네들은 도대체 얼마나 저게 맛있길래 이렇게 얼굴이 퉁퉁 부면서 저걸 먹을까? 네. 그러니까 궁금하면 또 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칙 무섭긴 해보니까 먹어보니까 정말로 맛있고 고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주는 거죠. 꿀만 먹어서 힘이 든든해. 푹푹 솟고 예. 야, 이 정도면 우리가 좀 모험을 감행할 수가 있겠구나. 또 어떤 사람들이면 잘 물려도 잘 안 쏘이고 예. 또 쏘여도 이제는 왜 잘 안 붙고 뭐 그런 사람 잘 또 부어도 잘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살만해. 예, 이거 소대문 자연사방물에도 정정철 박사님이라고 예. 그렇게 벌에 물려도 괜찮은 분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가서 그러면서 막 물리면서 해와요. 그래요. 예, 근데 의사들은 되게 걱정하는데 예. 자기는 안 아프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옛날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사람들이 뭐 저 꿀을 가져다 줬고, 그러니까 뭐 양봉을 한 건 아니지만 다니면서 그냥 벌 집들을 자연 상태에 있는 거를. 예. 성서에도 기록이 돼 있다는데, 이거 저 알 것 같아요. 삼손 얘기 아닌가요? 아닌가? 삼손이 뭐 꿀 파먹었다고 하고 사자 몸속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러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러네. 표현입니다. 예. 근데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역대하 3장 15절에는 집에서 벌을 길러서 얻은 꿀 얘기 나와요. 그거 이미 그 양봉하고 있는 얘기죠. 그러네. 신명기 32장 13절에는 예. 바위 틈에서 꿀을 얻습니다. 아멘. 마치 그 곰처럼. 그죠? 곰처럼. 예, 또 사무엘상 14장 25절에는 덤불에서 얻은 야생 꿀도 나오고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거 직접 찾아오신 건가요? 예. 왜냐면 이건 감사합니다. 인터넷 성경이 있어. 예. 쉽게 찾죠. 저희 모회사가 CBS라는 걸 잊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언제 처음 양봉, 한봉이라도 해야 되나? 꿀벌을 언제 처음 키웠을까요? 그러니까 기록으로는 고구려 태조왕 때 중국에서 꿀벌을 가지고 와서 기르기 시작도 나와요. 아마 좀 그 전에 좀 있었겠죠. 아마 그때 삼국시대 거다. 또 일본 서기에는 백제 왕자 부요풍이 네. 일본으로 건너가서 양봉을 시작했던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네. 아까 야생꿀이야 선사시대부터 먹었지만 양봉은 삼국시대에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이게 양봉이 아니라 한봉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저기 터미널이라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꿀 파시면서 이건 양봉꿀이 아니라 한봉꿀입니다. 그래요? 좋은 거에 비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생각해보세요. 양봉할 때 양이 서양할 때 양이 아니잖아요. 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 줄 알고 한 말이었는데. 그래요? 아니었어요? 키운다. 이렇게 키운다는 게 애양하다 할 때 양. 그 양이죠. 근데 한봉이라고 하면 그 양봉은 서양 끼고 한봉은 우리나라 거로 하는 건데 뭐 한우는 한국 소, 그러니까 한우잖아요. 근데 그렇죠. 한봉 오케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한봉이라는 건 없다. 그냥 다 양봉이라 하면 됩니다. 제가 너무 아나운서의 소리하고 편집장 생활만 하다 보니까 한봉 이런 끔찍한 혼종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요런 뉴스 있습니다. 제가 아나운서로서도 뉴스를 하다 보면 매년 이제 성묘철이나 이럴 때 보면 벌에 쏘여서 좀 큰 화를 입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건 말벌인 경우가 많겠습니다만
꿀벌도 사람을 공격을 하나요? 저는 꿀벌한테 쏘인 적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옛날에 학교에서 예. 그러니까 그 시키잖아요. 저는 그 잔디밭에 토끼불 트더라. 음. 그러니까 토끼불 뜯고 있는데 하필이면 거기 토끼불에 벌이 있었나 봐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잡으니까 확 쏘였죠. 어. 쏘여서 통통 부어가지고 저는 아직도 내 생애 가장 큰 고통 한 10개 중에 하나가 그 볼에 쏘였던 그래요? 것 같아요. 예. 근데 꿀벌은 겁이 정말 많은 동물이에요. 겁이 많습니까? 네, 맨날 말벌한테 당하거든요. 음. 평생 당하기 약한 동물이에요. 아, 꿀벌의 입장에서 볼 때 네. 말벌이 무섭겠어요? 사람이 무섭겠어요? 사람이 사람이 무섭죠. 그러니까 꿀벌이 말벌에도 안 들렸는데 왜 사람에 달려들겠어요? 딱 봐도 무서운 애들인데 무서우니까. 예. 감히 공격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이 뭐 건드렸다든지 뭔가 해롭히니까 그때 이제는 뭐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그 얘네도 그 침 한 번 쏘면 바로 장렬하게 전사하나요? 그렇죠. 모든 벌들이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가 키우는 그 벌들은 그래요. 아. 벌 그 끝이 그러니까 갈고리처럼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푹 찔렀어. 예. 찔렀는데 또 빼야 되잖아. 예. 빼질 때 안 빠지는 걸렸죠, 거예요. 걸렸어. 걸렸으니까. 예. 이제 그 침이 거기 몸에 남죠. 네. 우리 사람 몸에. 네. 남을 때 침 끝에 달려 있는 내장이 같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작살처럼 걸려버리니까 그못 빠져나가는구나. 그러니까 꿀벌이 내가 그러니까 한 몸 다 받쳐서 내가 이 집단을 지키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했는데 벌을 한번 쫙 이 새끼 하고 이 새끼 이놈 뭐야 하고 딱 찔렀는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된 거죠. 죄송합니다. 이정모 원장 인생 10대 고통 중에 하나가 꿀벌에게 당한 거기 때문에 아직도 좀 억하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얘네가 조직에 충성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걸려서 죽는 것이다. 예, 기억하시고요. 당황스럽네. 자,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정한 비보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꿀벌이 또 춤을 잘 춥니다. 네. 꿀벌의 춤, 보통 팔자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 팔자춤을 많이 보지만 실제로 이걸 잘 보시면 팔자춤 말고도 동그라미랑 원춤도 되게 많이 춥니다. 그래요? 감방술래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춤의 방식으로 해 꽃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예. 근데 보통 50m 안쪽이다, 가깝다 그러면 원만 그래요. 원만 그리고 방향 잘 안 알려줘요. 네. 그러니까 동그랗으니까 야 가까운 데 있어. 그러니까 나가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그 가까이에 꽃이 있어. 꽃이 있어? 꽃이 있어 정도예요. 네. 근데 꽃이 한 150m 정도 떨어졌다. 네. 그 아무데나 갈 수 없잖아요. 네. 이럴 때 팔자춤을 춥니다. 팔자춤을 추면서 팔자춤을 출 때 태양과의 각도를 보고선 네. 여기 뭐 15도면 앞으로 15도 방향으로 가. 그걸 봐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춤의 지속시간 침을 얼마나 오래 치느냐에 따라서 네. 거리도 알려줘요. 춤을 오래 췄어. 네. 멀리 떨어졌고 잠깐 춰. 그러면 가까이 있는 거죠. 해시계 기능이 탑재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야, 진짜 신기하다 이거는. 전에 그 고래 우리 다뤘을 때 고래도 뭐 친구들한테 개인기 보여주고 네. 되게 소통 능력이 좋다 하셨잖아요. 네. 그 이상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렇죠. 고래와 꿀벌 중에 누가 소통을 잘하냐 고른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저 꿀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안하지만 고래를 그래도 고래입니까? 그래도 예. 그러니까 다른 집단과도 대화하고 확실히 먼 곳까지도 소리를 지르고 네. 아마 얘네들은 동그라미춤 팔자춤 추잖아요. 네. 이 고래가 만약 이런 게 했으면 아마 별의별 춤이 다 나왔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주 신나게. 백덤블링도 얘들은 하고. 좀 새로 노래도 만드는데요. 차원이 다르죠. 뇌가 어마어마한데요. 근데 진짜 고래는 약간 그 우리 인간으로 치면 가족 느낌이라면 네. 꿀벌은 약간 계급 사회가여서 그렇죠. 뭐 군대나 뭐 회사 느낌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왕벌, 일벌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그 고래는 뭐 할머니 고래, 엄마 고래, 이모 고래 막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에디터 질문이 들어왔어요. 꿀벌이 꿀 채취하러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나요?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소통을 잘하는데? 네, 길을 잃어버리면 네. 간단합니다. 딴 벌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네. 아주 빈방 있나요? 빈방이 좀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 과천과학관에도 이제 벌을 쫙 키우는데 예. 거기 이제 자기 집단이 있어요. 예. 근데 근처에 그 아파트를 만들어놨어요. 예. 그래서 중간 길 잃어버린 벌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계속 살지 않아요. 쭉 있다가 또 없어져요. 어디 갔냐면 다른 집단의 슬그머니의 눈치 봤다가 계속 앞에 얼쩡거리다가 다시 아파트에 들어왔다가 얼쩡에 들어왔다가 애들 익숙해지고 서로 간에 이제 소통 방법이 생기면 쓱 들어가서 또 열심히 봉사합니다. 거기서도 받아주나 보네요. 왜 안 받아 죽겠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그렇죠. 일꾼이 한 명 생겼어요. 일꾼이 생겼는데. 걔네가 먹어야 얼마나 먹겠어요. 아주 일꾼인데. 왜 자꾸 집착하는 거야, 에디터. 집 나간 꿀벌이 그럼 집에 돌아오진 않나요?라고. 집에 운 좋으면 가겠죠. 그렇죠. 운 좋으면 가는데 새로운 집단 좋으면 뭐하러 가겠어. 자기 일벌이 자기 새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평자 느낌으로 떠날 수가 있다. 관장님은 여왕벌, 일벌, 숫벌 중에 하나로 살아야 한다면 어떤 벌로 사시겠습니까?
그 일벌이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여왕벌- 평생 그렇게 하셨는데. 그 여왕벌은 평생 애 낳고 그래 갇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수펄은 네. 생정이 짧아요. 그래요? 거기다 이제 죽어야 되니까. 장수 욕심이 있으시군요. 그러니까 일벌 열심히 일하면서 네. 꾸준히 아하. 그다음에 또 이제 꿀도 좀 먹어가면서 예. 그다 세상에 봉사하면서. 얼마 전에 관장직에서 은퇴를 하셨는데 일벌로 나는 살겠다. 예, 대단하십니다. 다른 것도 많으면 모르겠지만 여왕벌 일벌 수펄 중에 숯벌은 평생 그냥 여왕이랑 결혼하는 꿈만 꾸면서 사는 애들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저 같아도 일벌을 고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올 봄의 가장 귀한 몸이라는 꿀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정무 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